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명제 제 4강, 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컨디션이라고 하거든요. 컨디션. 영어로는 컨디션. 그래서, 이 조건을 이해하기에는 그 용어의 설명이죠. 그 명제는 항상 참거짓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용어를 조금 만들었단 말이야. 뭐냐면 자, 이 이제 주체가 있다고요. 주체. 주체. 자, 주체가 뭐냐면 은, 는, 이, 가. 자, 이런 말이 은, 이가. 자, 이런 말이 있는 문장. 자, 은, 이가가 있는 말을 우리는 일단은 주체라고 합시다. 뭐 영수가, 뭐 P가, Q가, Q는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은, 이가가 들어가죠. 은, 이가가 들어가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주체라고 합시다. 주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객체. 객체가 뭐냐면 이기 위한 자, 이런 말이 있다든지 뭐뭐가 되기 위한 자, 뭐뭐가 되기 위한 이런 말이 있으면요. 이런 말이 있으면 객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주체 객체라는 말은요. 실제로 그 명제 쓸 때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명제에서 주체다 객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뭐 나중에 보면 뭐 necessary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어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일단은 선생님이 주체, 객체 자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그 이제 그 명제에서 그 일단 첫 번째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체가 이쪽에다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주면요.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돈이 엄청 많단 말이야. 돈이 엄청 돈보다는 너무 물질만능주의다, 그치? 돈 말고 그러면 내가 가진 게 한 여분이 한 3개나 있어. 내가 가진 게 3개나 있어. 근데 내가 친한 친구가 내한테 자기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만 줄래? 했을 때 내가 충분히 많으니까 주기 편하죠. 주기 쉽지. 내가 이제 여분이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여기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 컨디션을 말할 때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화살표를 객체한테 주면 충분 조건. 아셨죠?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은 주체가 내가 뭔가 많이 필요하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필요하니까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객체한테 뭔가 필요하니까 받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체다 이 말이야.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조건. 주체가 뭔가를 받으면 필요조건, 주면 충분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필요충분조건인데 이거는 자, 세 번째 필요충분조건. 필요 충분조건. 자, 얘는 이제 주체가 객체한테 객체가 있으면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객체한테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은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의 배수는 아니 4의 배수부터 합시다. 자,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체가 있는 이가 물어보면 주어의 문장이 되는 게 주체라 했죠.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지. 4의 배수는 이렇게 붙었으니까 여기도 뭐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2의 배수이기 위한 2의 배수가 있는 이가 붙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기 위한 이런 말이 붙잖아. 여기는 4의 배수는 있는 이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주체란 말이에요. 얘가 주체. 그래서 그 문장을 볼 때 주체 입장에서 보는 거야. 4의 배수는 너는 누구니? 라니까 4의 배수야. 4의 배수. 4의 배수는 나 4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화살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가는 거 참 거짓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4의 배수는 2의 배수입니까? 맞아요? 4의 배수는 2의 배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포함관계 이용한다 했지. 작은 쪽이 더 크잖아. 2의 배수가 더 크잖아요. 그죠? 2의 배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포함계어는 이렇게 될까 이거. 그 뚫린 쪽으로 나가니까 얘는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근데 2의 배수는 4의 배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질 않지. 막혀 있으니까 이 포함계가 이렇게 해서 막혀 있으니까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지는 않단 말이야.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 2는 2의 배수는 되는데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4의 배수는 2의 배수는 될 수 있는데 2의 배수는 4의 배수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거는 화살표는 얘 물어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쪽이 참거짓이다, 어느 쪽이 들어간다,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는 거예요.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4의 배수가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이기 위한이 붙었기 때문에 객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4의 배수는 요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를 2의 배수한테 줬어요? 받았어요? 줬지. 주는 건 되는데 받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기만 했잖아요. 자, 얘를 우리는 무슨 조건?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줬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줬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문장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장을 조금 바꿔서. 자, 4의 배수가 얘는 조금 문장을 바꿀게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앞쪽을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앞쪽이 주체가 아니라 있는 이가가 붙은 게 주체고 되기 위한 이게 객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문장이 이렇게 주어져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2의 배수는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떤 조건?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러면 얘는 화살표는 이미 정해졌다고 했잖아. 어떻게? 누가 커요? 2의 배수가 크잖아. 그래, 화살표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그쵸? 4의 배수, 2의 배수 이러면 2의 배수 쪽이 크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2의 배수 쪽으로 커진다, 뚫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2의 배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는 주체는 누구예요? 2의 배수예요. 왜? 얻는 이가 붙은 게 뒤에 앞에 있다고 무조건 주체가 아니라 뒤에 2의 배수는 이렇게 붙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얘가 주체야, 주체. 얘가 동그라미 2의 배수 얘가 주체예요. 그러면 얘가 객체란 말이에요. 얘가 객체. 이기 위한이 붙은 말이니까 얘가 객체. 그래서 얻는 이가 붙은 얘가 주체란 말이야. 얘가 화살표를 4의 배수가 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주체가 요 위의 문장에서는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한 이랬으니까 4의 배수는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가 화살표를 줬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 밑에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2의 배수는 이랬으니까 얘는 주어가 2의 배수란 말이에요. 문장이 도치가 돼 있어서 바뀌어서 그렇지 주어는 뒤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이게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2의 배수는 이랬어요. 주체를 보면 화살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 말을 하냐면 얘는 필요 조건이다. 주체가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이거를 조금 주체 객체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구체적인 수학적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체, 객체 뭐 이런 말은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주체가 화살표를 주면 왜 충분 조건이고 주체가 화살표를 받으면 왜 필요 조건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수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쪽에다가 해볼게. 자, 4의 배수가 있어요. 4의 배수. 4의 배수가 있고 여기 2의 배수가 있어요. 2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4, 8, 12,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4의 배수가 주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4의 배수를 주체로 할게.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4의 배수가 4, 8, 12. 야, 4, 8, 12. 너는 2의 배수니? 이러니까 얘는 4, 8, 12는 4의 배수는 이미 2의 배수야. 그래서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의 배수 입장에서 보면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옷을 입는데 옷을 이제 내가 60kg야. 60kg인데 70kg가 뭐 70kg라죠. 선생님 70kg거든요. 70kg가 뭐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 뚱뚱하다고 70kg 맞거든요. 자, 70kg가 100을 입어요. 옷을 100을 입어요. 100짜리를 입는다고 티셔츠를 100 사이즈를 입는다고 합시다. 근데요. 어떤 80kg가 왔어. 그러니까 70kg가 이제 110의 옷을 입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날씬하니까 그냥 충분히 입어요. 그죠? 70kg니까. 근데 80kg짜리는 예를 들어서 110이 맞다고 하자. 사이즈가.
110이 맞다고 하면은 80kg짜리는 80kg짜리가 100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무슨 노력이 필요하지. 살을 빼야 되겠지. 살을 빼야. 안 그러면 이 옷이 터져버려. 그지? 그러니까 80kg가 100짜리를 입으려면 살을 좀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70kg가 110짜리를 입으려면 충분하게 여유가 남죠. 그래서 이미 70kg는 110짜리를 입을 수 있어요. 좀 헐렁해서 그렇지 입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 자, 이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요. 슬림하니까. 원소 수가 작잖아요. 작고 이미 2의 배수기 때문에 아무 노력이 필요 없구나. 자, 얘를 충분 조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반대로 말해갖고 2의 배수가 자, 색깔 바꿔서 2의 배수를 주체로 놓을게요.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의 배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가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얘가 뚱뚱해 2도 가지고 있고 4의 배수가 안 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2, 6, 10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지. 살을 좀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얘는 조금 슬림해. 2 빼고 6 빼고 10 빼야지 4, 8, 12만 남아서 4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했겠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주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해서 자격이 충분해서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충분 조건. 어떤 게 필요하면 필요 조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쪽에 x제곱이 1이면 자, 앞쪽을 우리는 주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객체는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는 집단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P, 얘가 Q라고 했을 때 자, x제곱은 1을 만족한대요. 이면 이런 말이야. 만족하면 자, 미안해요. 다시 자, 이거를 x제곱이 1인 조건이 있대. 이거는 자, 이 Q가 돼. P는 x제곱이 1은 자, 1과 마이너스 1의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를 만족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진리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하고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도 오른쪽도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얘는 얘로 들어갑니까? 화살표 갑니까? 네, 당연히 되죠. 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랬지. 그쵸? 자,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도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얘에도 포함되고요. 얘도 얘에 포함되고 화살표는 뚫린 쪽으로 나간다 했으니까 이쪽도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영어로 코어라 하죠. 코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말은 화살표가 왔다리 갔다리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에 주체랑 객체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증명을 할 때는 A는 B이다 이렇게 증명할 때 나중에 결국에는 A와 B가 같아야 되죠. 같은 조건이나 같은 위치에 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조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조건이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은 화살표가 이쪽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말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예를 하나 볼까요? 제일 쉬운 게 3번이야. 3번을 지금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3번을 한번 볼게요. 화살표를 한번 날려볼게요. 3번에 뭐가 있냐? 이등변삼각형하고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면 정삼각형입니까? 아니죠.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입니까? 아, 네,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P가 주체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 앞쪽이 주체란 말이야. 자, 앞쪽 입장에서 볼 때 화살표를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주는 건 안 되는데 받는 것만 된단 말이야. 그럼 주체가 화살표를 받은 게 되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노? 필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필요하니까 받았겠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필요 조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 주면 충분 조건, 주고 받고 다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해? 화살표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얘가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주체인가? 누구 입장에서 뭐뭐가 되기 위한. 자, 얻는 이가 붙은 게 주체고, 뭐뭐가 되기 위한, 뭐뭐이기 위한 얘가 객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누가 주체인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 거는 조금 이제 연습한데 이 문제 필수 예제하고 그다음 밑에 확인 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데 조금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나중에 이제 필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은 이 강의는 안 온 사람이나 결석한 사람 또는 현장 강의에서 약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설명 부분은 조금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지금은 일단은 이론에 대해서만 조금 개념 설명에 대해서만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명제 증명이 있어요. 자, 명제 증명까지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한 30분이 되려면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의 증명. 자,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니까?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우리가 주로 이제 정의라는 것은 정삼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거. 자, 이거를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그게 어떤 사실이 참임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는 과정. 자, 이거를 갖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 해요? 증명한다고 하죠.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증명을 통해서 얘가 사실임을 밝혀졌어. 밝혀졌어. 그걸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야. 자,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서 얘랑 얘 a와 b가 있고 얘가 c가 있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이걸 다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증명을 해. 이런 방법으로 A란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여러 가지로 제가 증명을 해요. 근데 다 맞았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았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 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이제 명제가 참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P이면 Q이다. 그죠? 자, 이게 명제예요. 자, 이 명제가 참일 때요. 참이면 항상 뭐가 참이 돼요? 대우가 참이 되죠. 자, 그래서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하나씩 다 해보면서 전체 집합의 원소들을 갖다가 싹 다 대입해가지고 이게 다 성립되는 것을 보이는 것을 직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직접 하나씩 말고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이제 몇 개, 일부분 또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을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거에 첫 번째 이제 대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우. 1번 대우 관계.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증명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 자, 이거의 대우죠. 얘가 참인 것을 증명을 합니다. 얘가 참임을 증명을 해요. 그러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원래 있는 원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우가 참인 것을 밝히면 원래 있는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는 뭐를 이용했다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얘가 대우 관계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x는 4다. 2x는 4이면 x는 2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쉬운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편해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x-1과 조금 어렵게 해볼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미안해요. 너무 쉽게 하니까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이랬어요. 0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자, 이거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얘는 잘 모르죠. 다른 거를 막 집어넣어도 잘 안 되니까 얘를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x가 얼마이면 2이면 x가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인가를 물어보면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자, 이건 뭡니까? 대우죠, 대우. 그래서 x는 2이면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바로 뭐를 이용한 거라고? 대우 관계를 이용한 거라고.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 자, 귀류법은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증명법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 대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귀류법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귀류법은 뭐냐면 P이면 자, Q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말을 해요. 가정과 결론.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했더만. 자, 예를 들어서 이는 짝수이다. 자, 이는 4라고 합시다. 4는 짝수이다. 자, 4는 짝수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말고 4는 홀수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증명이 바로 안 돼서 4가 홀수라면 이렇게 돼서 홀수. 자, 홀수라면 이렇게 했는데 4가 홀수라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해야 되니까 홀수라고 풀고 나니까 이상해. 홀수라면은 2로 안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2로 나눠 떨어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홀수라고 하기에는 안 맞죠.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4가 홀수라면 이렇게 라고 물어요. 그 결론을 부정을 했지. 부정을 했는데 안 맞단 말이야. 결론을 부정하니까 짝수라고 해서 홀수라고 짝수이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부정을 하니까 홀수. 그러면 4가 홀수라면 이랬죠. 홀수라면 2로 안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4가 2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짝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이냐?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Q가 아니다라고 놓고 얘를 해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모순이 생기더라. 얘는 틀리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P는 뭐가 됐다? Q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기니까 원래 있는 Q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얘가 두 가지일 때,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는 거야. 뭐밖에 없냐면 짝수 아니면 홀수야. 그래서 P하고 Q가 있는데 P면 Q이다. 얘가 짝수 아니면 홀수야. 얘는 짝수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잘 안 돼서 홀수라고 놓고 푸는 거야. 홀수라고 놓고 풀었는데 얘가 모순이 생겨. 모순이 생기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홀수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야지. 홀수가 아니니까 P가 홀수가 아니니까 뭐밖에 안 돼요. 짝수밖에 안 되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루트 2는 무리수다. 무리수예요. 자,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를 무리수 어떤 특징이 있지? 무리수. 이렇게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유리수다.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했어요. 유리수라면 이렇게 놓고 푸니까 증명 과정은 조금 생략할게요. 진짜 유리수라고 놓고 푸니까 모순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유리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지.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자,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에요 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무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대우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결론을 보자. not Q이면 not P다. 대우 관계가 참인 것을 밝힌 거고 얘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류법은 얘를 기류법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결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얘가 틀린 말이니까 원래 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약간 틀리죠. 대우 관계랑 결론을 이걸 이렇게 합니다. 기류법이라고 말을 해요. 기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뭐 했다고 부정을 해버리니까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라고 놓고 푸니까 얘가 모순이 생기더라. 아니더라 이 말이야. 유리수는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참인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결론을 부정을 해요. 얘가 아니라면 라고 이렇게 두고 푸니까 모순이 생겨서 원래 줬던 게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자,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간접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긴 걸 통해서 원래 게 참인 것을 증명하는 기류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까지 이론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봤고요.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그 유명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도 이제 증명하게 된대요. 자, 얘가 이제 조금 문제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아마 이론, 명제의 단원은 끝이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명제 이제 지금 4강이잖아. 5강이 되면 이론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잘게 쪼갰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기 바랍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짧으면
여러 번 설명을 안 하면 지금 여러 번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간에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뒤로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중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4강을 마치겠습니다.